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다들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네, 또 즐거운 공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도시개발법이죠. 자, 페이지 16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법. 자, 우리 개발법, 개발사업이라는 건 뭐예요? 도시개발사업. 개발사업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뭘 이야기할까요? 개발사업은 못생긴 땅을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못생긴 지역이 있어요. 자, 근데 이런 못생긴 지역을 이쁜 이 땅으로 만드는 거죠. 뭘 갖고 이렇게 이쁜 이 땅 만들어요? 도로도 새로 놓고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즉, 뭐 때문에요? 쉽게 말해서 택지 개발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단지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단지 시가지 조성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개발사업 방식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을까요? 자, 여기 사업 방식에는 시행자가 이 지역의 땅을 사서 택지 개발해서 분양하는 방식. 그 방식을 우리는 무슨 방식이라고 하냐면 수용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 수용 방식은 보상금 지급 방식이죠. 시행자 땅 사서 택지 개발해서 분양하는 방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방식이 있냐면 환지 방식이 있어요.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은 뭐예요? 바꿀 한자 땅 지자 토지 교환의 방식. 그래서 이 지역에 A가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역이 이렇게 택지 개발이 되면 나중에 개발 사업이 끝났을 때 조성된 토지로 이렇게 교환해 주는 방식. 이것을 환지 방식.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은 혼용 방식이 있어요. 혼용은 섞어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용 방식, 환지 방식이 같이 섞이는데, 근데 여기서 볼 것은 혼용은 이제 용어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지역이 수용 방식 지역과 환지 방식 지역을 나눠서 하면 나눈다. 그래서 이제 분할 혼용이 있고 수용 방식 지역과 환지 방식 지역을 나누지 않는다. 그러면 미분할 혼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혼용에는 분할 혼용과 미분할 혼용이 있다. 근데 이것은 이것들을 섞어서 하는 방식인데 분할이냐 미분할이냐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크게는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개발법은 이런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에 대한 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이 지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자, 그 개발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위례 신도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신도시를 만들 때 이 지역의 인구 수용은 얼마로 하고, 인구 수용을 이 신도시가 만든 이 지역의 수용 인구를 얼마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 지역의 교통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고, 또 토지 이용은 어떻게 이용할 것이고, 시행자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일련의 개발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면 개발 계획이다라고 해요. 자, 개발 계획.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그죠? 그래서 개발 사업에서는 이제 제일 개발 계획이 나옵니다. 자, 교과서 167페이지에 보시면 용어 정리. 개발 구역이란 개발 사업이 실시될 지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개발 사업이란 그 개발 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 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한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한다고요? 도시 개발 사업이다. 자, 그래 보시고. 그러면 뒤로 넘겨 보시면 자, 여기 뒤에 개발 계획이 나와요. 이 지역을 어떻게 만들겠습니다라는 개발 계획은 누가 수립할까요? 이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수립해요. 뒤에서 우리 개발구역 지정권자를 배울 거예요. 자, 먼저 이 지역이 위례 신도시가 만들어진 지역이다라고 개발구역 지정은 누가 하겠습니까? 먼저 살짝 한번 볼게요. 누가 할까요?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행정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한 경우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뒤에서 배울 거예요. 누가 개발구역을 수립한다고요?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수립한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누가 개발구역 지정권자냐면 서울시장이죠. 그러니까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느냐? 지정권자는 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죠? 개발계획을, 구역을 지정하려면,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미리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개발계획이 선수립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시험에서는 2번 나왔던 게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지역. 이 부분을 시험에서 2번 채점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우리 공법상의 지도 한번 볼까요?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 배웠죠. 자, 전국토는 크게 어떻게 나눴어요? 크게 도시적, 그리고 또 무슨 지역? 관리지역, 그리고 또 농림지역, 그리고 또 자연환경보전지역. 전국토는 크게 도관농자 나눴죠. 그러면 도시지역은 우리는 도시지역의 모임. 도시지역 안에는 무슨 지역이 있었어요? 주거지역도 있었고, 상업지역도 있었고, 공업지역도 있었고, 녹지지역도 있었죠. 이게 주거지역은 물론 6개로 나눠졌죠. 그리고 상업지역은 4개, 공업지역 3개. 녹지지역도 나눴나요? 녹지지역은 어떻게 나눴어요? 보전 녹지지역, 그리고 또 생산 녹지지역, 그리고 또 자연 녹지지역. 이게 나눴죠? 자, 이게 이제 우리 전국토에 대한 용도지역인데, 예, 어떤 지역에서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예, 미성숙지. 이게 주상공은 아니고, 주상공에서는 예,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개발계획 수립하면 돼요. 여기가 뭐 규모가 큰 지역도 아니고, 여기가 막 투기가 발생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녹지지역이나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보니까, 자, 일단 여러분 하나 조심할 것은 보존 녹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보존 녹지 지역에다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보존 녹지는 안 되고. 그러면 어느 지역? 자연 녹지는 녹지지역 중 개발이 가능한 땅이었죠. 자연 녹지지역. 그리고 일정한 경우 생산 녹지지역. 그리고 도시적 위지역. 이거 도시적 위지역이잖아요. 자, 이런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좀 규모가 도시를 만드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크니까 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또 투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위지역.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이에요? 국장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역 나왔죠. 근데 거기 뒤에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역인데 어디는 제외한다 나와요. 어디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한다 나오죠.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유처하건대 제일 규제 강한 지역이니까 여기도 개발구역 지정이 안 된다. 그러면 도시 안에서는 보전 녹지 안 되고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2번 나왔는데 2번 다 답은 여기 진하게 표시된 거죠. 자, 이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에 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이 지역에 주거적이나 상업적이나 공업적이 있긴 있대요. 있는데 조금 있다라는 얘기. 그 조금의 기준이 얼마냐. 전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중에 조금 있다는 기준은 몇 %예요? 30% 이하인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조금이라는 기준은 얼마라고요? 30% 이하. 근데 여기를 시험에 40%, 50% 이렇게 넣죠. 그러면 이런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에 주상공이 있는데 전체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 이런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개발계획을 공모 중인 지역. 이런 지역은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네, 살짝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수립 시기 원칙 예외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169 그게 4번에 보시면 환지 방식. 아까 개발사업 방식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수용 방식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죠. 근데 환지 방식이란 건 뭐예요? 환지 방식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에게 나중에 토지를 교환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지 방식은 사업을 할 때 이 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시행자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토지 소유자 가지고 있어요? 토지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등기부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정권자가 자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무슨 방식으로요?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여기에 있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라는 이야기예요.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수용 방식으로 개발 수립할 때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행자 다 땅 사서 해버리니까. 근데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 얼만큼의 동의 얻으라고요? 토지 면적 얼마? 여기 있는 토지 면적,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와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요?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이 환지 방식일 때 동의를 얻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동의 얻지 못하면 개발계획 수립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만 그 밑에
시행자가 누구일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자,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가 국가 지자체다. 행정청일 때는 지정권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 지문들 딱 한번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환지 방식일 때 자주 나왔던 부분이죠. 자, 그 정도만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봅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 오른쪽 171 개발계획 수립 기준 나왔어요. 5번에 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자, 우리 이적에 뭐 이런 위례 신도시라든지 마곡지구라든지 검단 신도시라든지 이런 지역에 만들 거예요. 그러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할 때요, 이적을 어떻게 만들겠습니다.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당해 지역에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있으면, 자, 171페이지 위에 개발계획 수립 기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부합돼야겠죠. 그래서 당연히 광역 기본이 있으면 그에 부합되게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밑에 2번 기능에 서로 조화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여기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규모가 얼마 이상이에요? 330만 이상이네. 330만. 그럼 330만이면 신도시 개발이거든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일기 신도시가 어디예요? 일기 신도시가 1990년도에 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그죠? 일기 신도시가 분당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이런 데가 대표적인 일기 신도시잖아요. 이 일기 신도시 지역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서울의 위성 도시로서 배드타운 역할을 했어요. 주거 도시로서. 근데 이제 20년 지나서 2010년도부터 2기 신도시를 만들고 있잖아요. 판교라든지 동탄이라든지 뭐 이런 검단이라든지 이런 지역 2기 신도시 만드는데, 그런 지역에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어떤 단순한 배드타운 이런 역할이 아니라 주거 생산 교육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즉 복합 기능이 도모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개발구역의 규모가 얼마 이상인 지역에서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주거 생산 교육 일학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도시를 우리는 무슨 도시라고 하냐면 자족 도시다 그래요. 스스로 충족시키는 도시. 거기에 있는 기능에 서로 조화라는 말 나오죠. 그래서 330만이란 숫자를 딱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기준을 정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밑에 개발계획의 내용이죠. 아까 개발계획은 개발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 이제 개발계획의 내용이 쭉 나왔어요. 보니까 쭉 보니까 시행자도 있고 시행 방식은 어떻게 하고 이 지역의 인구 수용은 얼마 정도 택지 개발하는 신도시 만들 때 인구 수용을 얼마 정도 할 것이고, 또 교통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보건의료 복지는 어떻게 하시고, 토지 이용은 이 지역은 업무 중심, 이 지역은 주택 중심, 이 지역은 상가 중심, 여기는 근생 중심, 뭐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도 잘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계획들이 개발 계획이다. 그럼 시험에는 개발 계획이냐 아니냐 물어보겠죠. 자, 그러면 그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당해지게 개발 계획이 수립되면 나중에 시행자가 개발 계획에 맞게끔 실시 계획을 작성하는데, 실시 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이 아니겠죠. 시행자가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근데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할 때 실시계획에 이 개발구역 내 지구단위 계획은 나중에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해요. 그래서 하나 꼭 기억할 것은 개발계획 내용 옆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은 아님 이렇게만 딱 써놓으세요. 자, 무엇은 개발계획 내용이 아니라고요? 지구단위 계획은 나중에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할 때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해요. 그래서 요 세 개, 실시계획, 지구단위 계획, 환지계획은 나중에 시행자가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 개는 개발계획 내용이 아니다. 그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만 잘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개발계획 내용이 아닌 것을 물어보면 지구단위 계획은 아니다. 이렇게 딱 정리하죠. 171페이지 6번에 개발계획 수립 내용 나왔죠? 그 옆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은 내용이 아님 하나만 살짝 메모해 놓으세요. 보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니까 개발계획 변경이 있죠. 자, 여러분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고 했어요? 지정권자가 수립한다고 그랬죠? 그럼 수립된 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누가 하겠어요? 실제 여러분 이 개발계획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굉장히 바뀌어요. 그러면 이 변경도 누가 하겠어요? 당연히 지정권자가 하겠죠. 어떻게? 지정권자가 필요해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요청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개발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누가 한다고요?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합니다. 자, 그래서
개발계획 변경,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다음의 자의 요청을 받아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개발계획에 관련된 사항, 체크사항 간단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획의 기준은 국장이 정하고, 자, 이런 개발계획,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개발사의 방향을 정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구나. 당연한 이치죠. 자, 그 정도 개발계획이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오른쪽 배지 23. 근데 개발 사업 할 때면 이제 계획 수립하고 또 뭐 또 해야 되냐면 구역을 지정해야 되잖아요. 자, 올해 시험에 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시험에 나왔어요. 자, 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누가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누구?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 공법은 누구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이 행정 권한을 누가 가질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시도지사. 근데 시도지사란 누구를 이야기해요? 시도지사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도지사라 함은, 시도지사라면 5명을 이야기했죠. 누구 이야기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 그리고 또 제주도지사, 특별자치도,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 도지사 있었죠? 이 5명을 우리는 시도지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광역자치단체장, 시도지사. 그런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시도지사 중 누구가 빠지냐면 세종시장이 빠져요. 여기만 빠져. 그래서 개발법은 시도지사가 4명이에요. 5명이 아니라. 왜 세종시장이 빠지느냐? 세종특별자치시는 도시개발법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세종시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도시개발법에서만 이 사람이 안 나오고 나머지는 시도지사 4명이 시도지사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이 173페이지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나오죠? 그죠? 근데 개발구역 지정하는데 규모가 100만 이상이면 국장과 협의하고 또 그 개발계획이 국가계획과 관련됐거나 또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면 누구하고도 협의하라고요. 국장과도 협의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시가 개발구역 지정할 때 개발 규모가 100만이 넘어간다 그러면 국장과도 협의하라는 얘기예요. 구역 지정 권한이 있지만 그거 국가계획과 관련됐거나 국가계획 포함하고 있어도 국장과 협의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다음에 박스에 보니까 박스 1번을 보니까 4명이 나왔죠? 이하 시도지사란다. 누가 빠졌어요? 세종시장 빠졌죠? 그죠? 세종시는 도시개발법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지역이니까 세종시장이 개발구역 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이 구리시에서는 개발구역 지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구리시에서는 구리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가 지정해 줘야 되잖아요. 경기도지사가. 그죠? 시장 원수는 지정 권한이 없어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지.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누가 지정을 해요? 이 도 안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장이 있죠? 그 사람을 대도시장이라고 하잖아요.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시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개발구역 지정권자다. 올해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아닌 사람은 그래서 5번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개발구역 지정권자 정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지역이 자, 이런 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칠 때 그럴 때는 누가 개발구역을 지정할 거냐? 누가 개발구역 지정해야 돼요? 시도, 거기 밑에 있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 이런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예요? 우리 위례신도시죠? 자, 위례신도시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서울특별시에 있는 송파구,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 하남시에는 뭐 풀어서? 그린벨트 풀어서 여기에다가 위례신도시를 만든 거 아니에요? 위례지구 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이 위례지구 지정은 이게 개발구역인데 위례지구 지정은 누가 했을까? 누가 하겠습니까? 만약에 서울시면 서울시장이 지정할 거 아니에요? 성남시면 대도시니까 성남시장이 지정할 것이고 하남시는 대도시가 아니니까 경기도지사가 지정할 텐데 이 지정할 지역이 이런 시도, 대도시에 걸칠 때 이럴 때는 누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라고요? 누가요? 무조건 국장 걸면 안 되고 이 좋은 권한을 국장이 주면 안 되지. 이 지정 권한이 있는 이 서울시장과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해라. 협의해서. 이런 지정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니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협의해서 지정할 정. 근데 협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서로 자기들이 구역 지정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행정권을 갖고 있는데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계획 수립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협의가 되기가 힘들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이 협의할자를 협의할 지정을 정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서는 협의가 불성립할 때는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국장 불면 안 돼요. 협의가 불성립할 때는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해라. 그러면 자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사유가 이렇게 나오죠. 어떨 때는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뒤로 넘겨보니까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할 사유 나오죠? 자, 이게 원래 시험에 잘 나왔던 거예요. 올해 시험에는 너무 쉽게 지정권자가 아닌 사람 이렇게 냈지만, 자, 어떨 때는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원래는 지자체 시대니까 이들이 개발구역 지정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떨 때, 보니까 5가지, 4개, 5개 나오면 긴장하라고 그랬죠. 자, 어떻게 해요? 중국집 천정에 풀. 중국집 천정에 불. 중국집 천정에 불났다 그래. 중국집 천정에 불. 자, 먼저 첫 번째는 자, 거기 보세요. 국이 뭐예요? 국가가 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더라. 그러면 국장이 개발구역을 당연히 지정할 수 있죠. 누가 봐도 알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시험에서는 답이 됐던 항상 답이 됐던 것은 요놈하고 요놈이 답이었어요. 자, 요놈이. 이 두 번째가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 중앙행정기관장이 누구예요? 장관이잖아요. 장관이 요청하면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여기 밑에 있네. 이 시정군수구청장은 누구한테 요청해요? 자, 우리 송파구청장은 누구한테 요청해야 돼? 서울시가 지정권자니까 이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할 것이고, 또 시정군수, 구리시장은 누구한테 개발구역 지정해달라 요청해야 돼? 도의사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정군수구청장은 지정권자인 시도지사한테 요청하고, 그리고 장관은 국장한테 요청한다. 근데 여기는 시험에 시정군수구청장이 요청하면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X, X. 그래서 시정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이 요청하면, 중앙행정기관장은 장관을 얘기합니다. 장관이 요청하면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해 줄 수 있다. 자,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놈이죠. 요놈. 자, 국가가 투자하여 만든 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 국가가 출연하여 만든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면 이들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제한한다고 그래. 그럴 때는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해 줄 수 있다. 그러면 LH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0만 이상의 규모로 개발구역 국가기 관련해 개발구역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하면 국장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에 있는 SH공사 사장이, 자, SH공사 사장이 개발구역 지정해 주세요라고 국장에 제안하면 국장이 뭐라 그래요? 가 그래. 가. SH는 누구예요? 지자체가 투자한, 서울시가 투자한 공사죠? 그래서 지방공사는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국가가 투자하고 출연한 기관,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이지, 여기를 지방공사가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지방공사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SH는 안 되고 LH는 되고 이렇게 정리하죠. 국가 투자한 LH 공공기관의 장은 국장한테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지만 지방공사 사장은 국장한테 개발구역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하면 국장이 가 그래요. 자, 그래서 지방공사가 나오면 안 된다. 자, 그렇게 딱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잘 보시면 돼요. 이 두 개만 요청하고 제안만 주의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얘기했네요. 위례신도시, 시도 대도시 간의 협의가 불성립하면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천재지변, 긴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한 사유는 중국집 천정에 중국집 천정에 불났다. 그죠? 자,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정권자는 시험에 참 잘 나왔어요. 32회 때도 나왔고. 이런 거 나오면 꼭 맞춰주셔야지, 뭐, 반드시 틀려야 된다. 그럼 난리 나겠죠? 꼭 맞춰야 될 문제들. 그러면 밑에 요청입니다. 자, 요청. 자, 그 밑에 요청 정리했네요. 요청 부탁하는 사람이죠? 시장군수구청장은 누구한테 요청하라고요? 시도의사, 오직 지정권자인 시도의사한테. 그죠?
그래서 시도의사. 당해적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시도의사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장. 근데 여기서 시장에는 누구는 시장은 빼고 대도시장은 빼고 왜 대도시장은 지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의사에게 개발구역 지정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한테 요청하라고요? 국장한테. 중앙행정기관장이 장관이 시도의사에게 개발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 요청을 쪽팔리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격이 맞아야 되니까 장관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1번, 2번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은 여러분, 제안은 요청은 이제 행정기관들이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죠? 권한이 있다 요청하는 것이고, 제안은 누가 하는 거예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 놈이 제안할 거 아니에요. 뭔가 해보려고. 그럼 여기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놈이 누굴까? 자, 이게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죠.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개발구역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행자가. 근데 여기서 볼 것은 누구는 제안할 수 없어요. 자, 보니까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국가지자체야 제안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근데 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조합은 안 됩니까? 왜 조합은 안 될까요? 조합은. 왜 조합은 안 돼? 조합은 구역이 지정돼야, 여기 구역이 지정돼야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은 제안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시기상. 구역이 지정돼야 이 안에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나와서 시험에 답은 도시개발조합이죠.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 이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개발구역 지정을 해주세요. 제안할 수 있어요. 이들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럼 여기서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공공사업자도 있고 민간사업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자들이 제안할 수 있더라. 근데 누구한테 제안하라고요? 제안은 상대방은 시정군수구청장한테 합니다. 사업이 시행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안을 시장군수구청장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안서 쭉 보고 설득력 있네?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지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국장한테 개발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서 보내면 국장이나 시도의사가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수위로 올라간다. 지정, 제안, 요청, 지정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제안은 거기 밑에 특도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는 말 나오죠? 특도시장군. 그런데 오른쪽 위에 보세요. 누구는 직접 국장한테 제안할 수 있어요. 누구는? 아까 여기 이 사람들은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한 사유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누구는 공공기관의장, 정부 출연기관의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는 누구한테 할 수 있다고요? 국장한테 할 수 있더라. 아까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유가 있었잖아요. 그죠? 제안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볼 것은요. 자, 볼 것은 자, 여기 방금 전에 제가 개발구역 지정해 주세요. 제안할 때 공공사업자도 있었고 민간사업자도 있었는데 이 민간사업자가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제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자, 그래서 밑에 거기에 있는 3번에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라는 말이 나옵니까? 누가 제안을 할 때는 동의를 얻어서 제안해야 된다고요? 민간사업 시행자가. 거기 열거되는 사람이 다 민간사업자들이에요. 이들이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근데 동의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니들은 될 수 있으면 도시개발사업 하지 마라 이런 취지잖아요. 공공사업자가 제안할 때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고자 할 때는 그 대상 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제안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만 살짝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필요한 것은 누구만요? 민간사업자. 공공사업자 아니고 공공사업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제안할 때 민간사업자 할 때는 동의를 얻어라. 그래서 3번입니다. 3번에 그 부분 체크하셨습니까? 자, 그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알아두시고 높은 놈, 요청은 아랫놈, 제안은 뭔가 해보려고 하는 놈. 그죠? 그래서 지정권자, 지정요청, 지정제안.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주시 바랍니다. 화살표가 올라갔죠?
여기 순서대로 되더라.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보시고요. 자, 176. 개발구역 지정 규모입니다. 자, 규모도 간단하게 체크할 거예요. 개발구역 지정 규모. 자,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규모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얘가 도시적이죠. 아까 도시개발 사업이 단지나 시가지 유통 사업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도시적에서도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도시가 아닌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시적에다가 이미 도시가 된 지역에다도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조그만 단지 규모겠죠? 자, 그러면 어디 주거적에는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왜 주거적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용도적이 주거적인데. 근데 이 개발구역 지정할 때 규모는 도시적에서는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도시 주거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그럼 여러분 1만이면 이게 커요, 작아요? 1만이면 보세요. 1만이면 면적이니까 자, 이 세로가 100m고 가로가 100m면 100m는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100 곱하기 100 하면 1만이잖아요. 큰 거 아니에요. 100 곱하기 100이 1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적에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미 개발된 지역인데 그 지역에 개발할 때 주거적은 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의 최소 면적이 1만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업적에서도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어. 근데 얼마예요, 여기도? 1만 제곱미터 이상 되게. 그런데 공업지역은 개발구역 지정할 때 공장 들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는 얼마? 3만 제곱미터 이상 되게. 그래서 도시적은 1만 3만입니다. 1만 3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녹지적은 제가 아까 보존 녹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존 녹지는 개발구역 지정 규모가 안 나오죠, 당연히. 구역 지정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자연 녹지는 제가 돈 되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연 녹지는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죠. 1만. 그리고 생산 녹지는 원래 생산 녹지가 국토기획법에서는 어떤 지역이었어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농사 짓고 있는 땅. 그지만 이 생산 녹지도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대. 근데 전제 조건은 전체 면적 중에 생산 녹지 지역이 차지하는 부분이 30% 이하일 때. 그럴 때는 생산 녹지에도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도 개발 규모는 얼마예요?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에서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규모가 있는데 일단 보존 녹지 안 되고 주거적, 상업적,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공업적은 얼마예요? 3만. 이런 거 시험에 나왔어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맞춰야겠어요? 틀려야겠어요? 기본 서비스 문제지, 그죠? 보너스 문제잖아요. 1만, 3만. 그런데 보세요. 자, 도시적에서 개발구역 규모를 봤는데 이 지역은 원래부터 도시적이잖아요. 그죠? 도시 안에 주상공로가 있으니까 도시적이잖아요. 그래서 1만, 3만이지만 도시가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에다 개발구역 지정하면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시가 아닌 지역에다는 개발 규모가 30만 이상이 돼야 된다. 도시적 위지역에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규모는 얼마 이상 돼야 된다고요? 30만 이상이 돼야 된다. 30만 이상이 돼야 된다. 다만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이 포함되고 초등학교 용지 확보되고 그러면 또 도로 주공 갖추고 그러면 얼마 이상해도 된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이런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규모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도시 안에서는 1만 3만 그리고 도시가 아닌 지역은 30만 10만. 자, 이게 개발구역 지정 규모다. 그래서 이 부분 도시적과 도시가 아닌 지역 이 정도 일단 이거부터 우리 11월 12월에는 이런 기본적인 과정 가장 기본이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거죠? 실은. 자,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체크하셨어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볼까요? 4번에 도시개발구역의 분할결합이 있어요. 여러분, 도시개발구역을, 이 개발구역을 분할하고 결합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나눌 수도 있대. 여기 개발구역을 이렇게 나눌 수도 있대. 나눌 수 있는데, 나눌 때는 이 분할 후 면적은 최소한 각각 얼마 이상이 돼야 돼. 제가 아까 도시개발의 최소 면적이 얼마라고 했어요? 1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후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럼 분할하려면 분할 후 면적은, 분할하기 전에 면적은 2만 이상이 돼야 분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분할 후 면적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죠? 그죠? 그리고 또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떨어진 거 결합시킬 수도 있을까요? 결합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개발구역을 분할하고 결합할 수도 있더라. 제목 정도만 체크합니다. 그리고 면적은 얼마 이상이라고요?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래서 2번의 분할의 요건.
각각 분할은 1만 제곱 이상인 경우로 한다는 말 나오죠? 나오죠? 분할 결합 가능하다. 해보시고. 그 정도 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도시개발 이렇게 해서 이쁜 당이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개발구역 지정권자 배웠죠? 누가 지정하는지. 그러면 이 개발구역을, 자, 오른쪽 119 지정 절차.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뭘 해야 될까요? 시행자.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요. 아까 우리 개발구역 지정도 배웠고 요청도 배웠고 제한도 배웠죠. 개발구역 지정하거나 요청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 미리 이 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공작물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측량할 수 있대요. 자, 조사 측량하는 걸 뭐라고 해요? 기초조사. 그래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근데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요?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 광역도시계획이나 뭐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가 필수사항이거든요. 근데 개발법에서는 조사 측량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필요하면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기초조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리고 큰 목차 한 번만 체크합니다. 그 다음 뒤로 넘겨볼까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다가 도시개발구역 신도시 말기소 개발구역 지정하려고 해요. 그죠? 지정할 때 여러분 의견 들어봐야겠어요? 의견 안 들어봐야 되겠어요? 의견 들어야죠. 안 들으면 난리니까 기초조사를 딱 끝낸 다음에는 의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죠?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은 공람입니다. 자, 공람. 공개 열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지역을 주된 법전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래요. 어디다 공고하라고요? 신문에 공고하래, 신문에 공고하래. 이런 개발구역 지정에 대해서 신문에 공고하래.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래요. 뭐 하려고? 우리 의견 듣기 위해서. 그런데 개발구역 규모가요, 10만 미만이다. 이 규모가 10만 미만이다. 그럼 신문에 공고하는 것도 돈 아깝대요. 신문 대신 어디에다가? 예. 공보. 지자체가 발행한 소식지가 공보잖아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아,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구나. 그죠? 신문에다가 공고하고 홈페이지에다 공고해서 의견을 듣구나. 다만 개발구역 규모가 10만 미만일 때는 그때는 신문 대신 홈페이지에다가 공고와 홈페이지에다가 공고할 수 있구나. 자, 그 다음 내용이 밑에 쭉 나왔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주민 의견 듣는데 여기서 하나 체크할까요? 이 공람은 주민의 의견은 우리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해요. 그런데 밑에 개발구역의 규모가 100만 이상이면요. 이 개발구역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이 공람 후 공청회도 개최하래요. 선택이 아니라 공람한 다음에 공청회도 개최하래. 개발 규모가 얼마 이상일 때는 100만 이상일 때는 공람 후 공청회도 개최하래. 왜 그럴까? 왜 공청회 개최할까? 여러분 공청회장 가면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요? 공청회장 가면 여러분도 계시지만 전문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의견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청회를 여는 겁니다. 자, 개발구의 규모가 100만 이상이면 공람 후 공청회 개최한다. 자, 그 부분만 줄을 한번 딱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체크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자, 기초조사 필요하면 하고 그리고 또 구역 지정할 때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도 듣구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구역 지정할 때는 그 관계된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겠죠? 큰 목차 협의합니다. 관계된 행정기관장과 오른쪽 협의합니다. 구역 지정하고 계획 수립할 때 오른쪽 위에. 그러면 협의를 딱 끝낸 다음에는 뭐 하고요? 협의 딱 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항상 순서죠.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그래서 지정권자는 개발 지정하거나 개발 수립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에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 즉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래서 국장이 지정하면 당연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고 나머지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심의 거쳐서 자, 기초조사, 주민의 청취, 협의, 심의 거쳐서 개발구역 지정했어요. 지정했어. 누가 아까 지정권자 누구였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장이. 그죠? 지정했으면 뭐 하겠어요? 여기에 위례 신도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례 신도시 만들 겁니다라고 구역 지정했다는 얘기. 그럼 했으면 알려야겠죠? 고시합니다. 고시하고, 시도지사 국장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 송부해서
자, 시장군수 구청장은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공람을 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큰 목차 위주로만 딱 정리하세요. 협의 심의하고 지정하고 고시하고 송부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를 공람시켜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개발구역 지정 절차. 자, 이렇게 해서 개발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자, 여기 위례 신도시 만들겠습니다. 라고 위례지구를 지정했어. 위례지구를 지정했어요. 그러면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자, 보세요. 첫 번째, 개발구역. 자, 거기 보안관리 도정특위 넘버가 가시고요. 자, 138페이지. 개발구역 지정고시 효과. 큰 틀만 보세요. 개발구역이 지정됐다는 얘기. 그러면, 자, 첫 번째. 여러분, 여기에다가 1년의 절차를 거쳐서 개발구역을 지정했어. 개발구역을. 자, 여기 지금 도시가 아닌 지역이죠? 여기다 개발구역 지정했어.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이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특례를 인정해요. 도시군 관리기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당해지역은 도시정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여기에 개발구역이 딱 지정되면 방금 전에 절차 배웠잖아요.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이 지역은 더 이상 도시가 아닌 지역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무슨 지역이 된다고? 도시적, 도시 개발하는 거잖아요. 도시적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그러면 나중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결정 고시됐으니까 나중에 뭐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라 이 말이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면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대로 개발을 해야 하는 이야기잖아요. 나중에 택지 부장받으면. 그쵸? 자, 그래서 도시적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을 다 특례를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특례. 개발 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적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입니다. 183페이지 1번에 도시적 등의 결정 고시 의제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특례를 인정해줘요. 그러면 또 하나 이 도시적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을 봤는데 우리 관리 결정되면 이 결정된 내용에 대한 지형도면 작성 고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결정된 내용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도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2번에 지형도면 고시 기한이 나오죠. 이 결정된 내용에 대한 도면 고시는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올해 시험에 나왔던 거 요겁니다. 개발구역이 지정됐다. 자, 여기에 이 지역에 개발구역이 딱 지정됐어요. 여기 개발하겠습니다라고 구역이 지정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땅에 개발구역 지정하겠습니다라고 구역 지정됐어요. 또 개발구역 지정할 주민 의견 신청에 공납을 한 적이나 개발구역 지정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 도시 개발하겠다 개발구역 지정돼. 여기서 지금 여러분 농사 짓고 있어. 농사 짓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배추, 상추, 고기 재배하고 있는데 개발구역 지정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작업 가야죠? 그죠? 저녁에 가야지. 가서 배추, 상추 뽑고 거기서 뭐 해야 돼? 뽕나무 심고, 그죠? 뭔 나무 심고, 비싼 나무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번에 그게 뭐 한번 적발됐고, LH 직원이 어느 지역 개발 지역에다가 나무로 얼마짜리? 뭐 굉장히 비싼 나무들, 나 그때 그렇게 비싼 나무가 있는지는 몰라. 처음 봤어요. 어마어마 비싼 나무 빼고 심어놨더라고. 그것도 LH 직원이. 뭐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그 배추 상추로 보상해 주지 말고 요걸로 보상해 주라는 이야기 아니고 재배하고 있으니까. 그죠? 보상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상 많이 받으려고.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은 또 양반일 수도 있어. 정말 나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있는 배추 상추 뽑고요. 포크레인 가지고 딱 가가지고요. 평지 작업하고요. 컨테이너 박스 딱 몇 개 갖다 놓고요. 나 여기서 살고 있다고. 예? 메시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머무르고 그래. 나중에 보상해 줄 때, 나 여기 주택 짓고 살고 있었으니까 주택으로 보상해 주래. 그러면 주택으로 보상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세요. 우리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보상금 지급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생활 근거를 상실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는 이 지역에 택지 개발되면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자 택지를 줘. 근데 이 이주자 택지가 이 조성원가의 70%, 80% 준다는 이야기예요. 토지 감정 가격이 아니라 조성원가의 70, 80%. 그러면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는 또 주택뿐만 아니라 그 주택에서 상가를 올릴 수 있는 땅도 줘요.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권리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이 땅은 이주자 택지로 공급받아서 이 사람 A가 이주자 택지로 공급받아서 그 조성원가의 70%다. 그러면 이게 7천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요. 근데 똑같은 땅이
이 B라는 사람이 경쟁 입찰 들어가지고 이 토지 감정 가격이 1억인데 여기에 2배 써서 2억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땅인데 한 놈은 이자 택지로 7천만 원을 받았고 하나는 경쟁 입찰 들어가서 2억을 받았으면 이 얼마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1억 3천이 프리미엄으로 붙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란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알았으면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엄격한 규제를 해버립니다. 개발구역 시행되면. 그래서 그 개발구역 안에서 이러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7가지가 나와. 허가 받아서 할 사람들. 7가지 나왔습니까? 1, 2, 3, 4, 5, 6, 7 나왔죠? 여기 우리 이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개발구역에서 허가 받아서 할 사항. 자, 어떤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 국토기획법에 있는 개발인 규제보다 훨씬 강해요, 여기서. 개발구역 안에서 첫 번째, 1번. 건축물 건축. 자, 이 안에서 개발구역 안에서 건물을 건축할 때, 뭣도 포함? 가건물도 포함. 허가를 받아라. 우리 건축법에서는 일반 건축물 같은 건 어때요?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건물 같은 경우는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건축물 건축, 가건물 무조건 허가를 받으래요. 자, 그 다음 또 뭐 또? 건물이 있는 대시션도 무조건 허가를 받으래요, 여기서. 허가를. 원래 건축법에서는 대시션도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고 막 그래요. 허가 받으래. 신고 없대, 여기. 빠꾸 없대. 무조건 허가 받으래. 또, 용도 변경. 이 안에서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용도 바꾸는 것도 보상 많이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건축법에서 용도 변경은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고 그냥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라. 그죠? 강한 규제가 지금 걸리겠죠? 자, 그리고 또 개발구역 안에서 공작물 설치하는 거.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으세요. 자, 우리 국토계획법에 있는 개발인가 그대로 적용되기도 하고 또 강화되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경우는 또 강화된 거 아니에요. 가건물이나 디지털 용도인가 다 강화된 거잖아요. 그죠? 1번, 2번. 그 다음 3번이 뭡니까? 형질 변경입니까? 흙물의 자갈바위 등의, 이런,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형상을 변경이. 우리 국토교육 배웠죠? 자르고 쌓고 고르고 씌우고. 공유수 매립. 이런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라.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토속 채취. 흙물의 자갈바위 토속 채취를 허가를 받아라. 그런데 형질 변경에 수반되면 형질 변경을 허가를 받아라. 그 다음에 또 뭐 또? 토지 분할. 자, 토지 분할도 허가를 받아라. 그런데 여기 개발구역 안에서 분할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런데 토지를 합병하는 것은 허가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합병은 허가 안 받습니다. 합병이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올해 시험에 합병이 나왔어요.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합병. 합병은 허가 안 받아도 돼요. 분할이 허가를 받아야지. 그래서 7가지, 허가받을 사항이 7가지 나왔죠. 그 다음에 6번째는 이 매돌 이상 물건을 쌓아둘 때는, 여기서 매돌 이상 물건을 쌓아둘 때는 1개월 이상 쌓아둘 때, 1월 이상 쌓아둘 때. 왜? 이전비 보상 문제 발생하니까 그래요. 1월 이상 쌓아둘 때는 허가를 받으세요. 1월 이상 쌓아둘 때는 허가를 받으세요. 25일은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1월 이상. 이전비 보상 문제 발생하니까 허가를 받아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물건. 자, 중목의 벌채 식재. 나무. 중목이 나무하고 대나무잖아요. 나무를 베고 심는 것 허가를 받아라. 예, 보상 문제만 있다니까 그건 받은 거예요. 중목의 벌채 식재 허가를 받죠? 7가지. 그래서 토건을 적분하면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개발구역이 시행되면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요. 7가지 허가 받는다. 그런데요. 토건을 적분하면 형벌을 받는다. 그런데 뒤로 넘겨볼까요? 허가 배제사항. 이 개발구역 안에서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자, 어떤 경우는, 자, 이 안에서 응급한 경우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대요. 응급조치는 허가 없이 하나다. 무엇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고요? 응급한 경우. 그리고 또, 예, 우리 대통령 영의자는 경미한 사항. 자, 보세요. 방금 전에 토건을 적분하면 형벌을 받는다. 7가지가 있는데, 7가지 중에 5가지가 경미한 사항이 있어. 자, 볼까요? 하나씩 버텨볼까요? 원래 공작물 설치는 허가사항이었잖아. 2번. 그죠? 근데 어떤 공작물은 농림수산물로 생산에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 지금 경미한 사항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원래 형질 변경, 이거 형질 변경 아까 개발구역 허가사항이었죠. 근데 어떤 형질 변경은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개발구역에서.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토속 채취, 이 토속 채취 흙물의 작업 채취는 개발구역이 시행되면 허가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고 경관 손상하지 않는 토속 채취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허용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아까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둔 행위,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둔 행위는 보상 문제에 따르니까 허가 받으라고 했죠? 그런데 이 남겨두기로 결정한 대지 안에 물건 쌓아둘 때는 보상 문제에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중목의 벌초 식재, 이거 허가사항이었잖아요. 그런데 무엇은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것은 보상 문제에 따르지 않으니까 허가 없이 가능해요.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 그런데 여기서는 반전이 있습니다. 무엇은 제외하고요? 단 경작지에선 제한다. 그러면 경작지에서는 허가를 받으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허가사항이 7가지가 있다. 토건을 족보는 형벌을 받는다. 그죠?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경미한 사항이 5가지가 있어. 체크해 본 게 요 놈도 경미한 게 있고 요 놈도 경미한 게 있고 요 놈도 있고 요 놈도 있고 요 놈도 있어. 그러면 경미하지 않는 사항, 개발구에서 항상 허가를 받을 사항은 뭐예요? 요 놈하고 요 놈은 항상 허가사항이구나. 경미한 게 없구나. 개발구역에서 무엇은 경미한 게 없다고요? 거기 허가사항 중 1번하고 5번은 허가사항 중 1번과 5번은 경미한 규정이 없구나. 그죠? 경미한 규정이 없구나. 예, 출제자들이 관심 많은 건 우리들이 관심 많은 거잖아요. 이런 행위 규제라든지 이런 내용. 그래서 이런 개발구역이 시행되면 이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행위자. 자, 거기에 있는 1번 허가사항, 허가 배제사항 체크해 봤나요? 그래서 여기 1번과 5번은 경미한 경우가 없다. 허가사항 중 1번과 5번은 경미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1번과 5번은 경미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세요. 허가사항과 허가 없이 허용되는 사항을 비교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이거 제일 쭉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개발구 해제죠. 해제는 31회 때 작년에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이것은 다음 1, 2월 달에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개발구역, 개발계획과 개발구역에 대한 내용 배웠어요. 구역 지정권자, 지정요청, 지정제한, 그리고 또 규모, 절차, 효과까지 딱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갈까요? 자, 이제 개발계획도 수립되고 구역도 지정됐으니까 이제는 뭐 하겠습니까? 계획도 수립하고 구역도 지정해놨으니까 이제 뭐 하겠어요? 도시개발사업 해야겠죠? 자, 그래서 187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들어갑니다. 이제 사업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쉬었다 하죠.